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이봉 활동가입니다. 네, 예. 활동가 이저일입니다. 예, 자 모두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이제 개편하고 됐는데 반응이 네.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주변에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댓글 네. 보면은 뭐 괜찮다라고 네. 하시는데 예, 뭐 새롭게 유입되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광고를 좀 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미디어 스크랩 해봅시다. 제가 기사가 사실은 기사 자체는 3건인데요. 한 건으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마술을 보여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레이니 칠세님께서 댓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나도 모르는 걸 이분은 아시네. 이게 뭘까라고.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에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그러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 회의에서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취소 결정 뒤에 방송사의 면허를 즉각 회수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는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나쁘게 들리죠.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 머릿속엔 TV조선이 지금 딱 떠오르는데. 하필 왜 이랬대? 예. 그렇죠. 이런 느낌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재승인 또는 제어가 취소되는 방송사가 있어도 뭔가 1년 동안은 면죄부를 주거나 생면주를 연장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죠. 그러면 1년 동안은 뭐 어차피 없어질 거 네.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괜히 짜증을 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청자와 노동자의 피해를 우려해서 제어가 재승인을 연장해주는 관행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OBS도 그렇고요. 사실상 TV조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TV조선은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재승인 취소가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점수가 안 됐기 때문에. OBS는 더 심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굉장히 파행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우리가 방통위가 그러니까 재승인 취소를 안 한 이유가 그 노동자들, 거기 OBS 노동자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강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도 논평을 내서 이제 뭐 논평까지는 아니지만 1년 유예 정도를 시간을 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은 아무튼 제어가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V조선이 망했어요. 네. 만약에 제어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네. TV조선을 가지고 있던 조선일보가 1년 동안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승계한 어떤 사람, TV조선이 망하면서 그 사업을 누군가가 살 수 있잖아요. 그 방송사를. 안 사면 뭐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재승인 취소가 되면 사업자를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그 많은 설비와 건물들, 부동산 다 버릴 겁니까? 뭐 다 팔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노동자들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방송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재승인 취소가 되면 만약 그 과정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노동자들 전부 바닥에. 근데 아무튼 이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까지만 1년 동안은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아까 말한 약간 TV조선 살리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방통위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허가 취소를 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거 허가 취소라면 당장의 노동자들이 막 다 죽고 방송사에 그렇게 되는 그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특히 OBS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필요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뭐 근데 법은요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털 뉴스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조선일보 관련된 건데요.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아시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 올라가는 그 뉴스를 어떤 거를 선정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벌점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포털에서? 네, 포털에 올리는 뉴스, 그러니까 포털 뉴스로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조선일보가 한마디로 퇴출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조만간에 것입니다. 그게 의제로 올라가지 않나요? 13일 날 예. 네. 올라갑니다. 내일이네요. 네. 예. 내일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왜 간당간당하냐면요. 조선일보가 지난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1, 2,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4,800여 건의 타 매체 기사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합니다. 그 벌점이 누적되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도 3,500여 건에 달하고요. 뭐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벌점 부과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받을 벌점만 58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잘라야 되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의 제목이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후 차고 넘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퇴출되는 건가요? 퇴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10월에 분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 조선일보에서 여러 회사로 스타뉴스 그러니까 더스타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비조선 에듀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로 막 분사가 됐는데 그 분사된 기사를 다 조선일보 명의로 내보낸 거예요. 포털에다가? 네. 그런 실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광고성 기사 있죠. 우리가 말하는 애드 광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교육 업체의 특장점을 서술하는 그런 기사. 예. 이건 기사용 광고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되는데 원래 기사용 광고 네이버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올려서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의 판매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해서 5건당 1점의 벌점을 부과한대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것이 32건에 달해서요. 벌점 6점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잘라야 되는데. 네. 이건 논의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데 막상 과연 조선일보를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왜죠? 조선일보가 와서 해명하고 분사 때문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네, 작년 10월부터 분사하다가 실수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사실 잘라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도죠. 이거는. 아니 니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르겠어 이런 거만함이죠. 잘라달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이버와 특히 네이버가 그동안 자기네 개혁하겠다고 혁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그 의지를. 물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만 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조선일보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선처를 해서 특별 대우한다면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2월에 코리아타임스와 민중의 소리, 뉴스토마토가 포털에서 퇴출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코리아타임스와 민중의 소리는 실시간 검색어 어뷰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뉴스토마토는 광고성 보도자료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지금 그런 상황. 벌점이 몇 점이라고 엄청 쌓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만 평가를 한다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저희가 조선일보, TV조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이렇게 타깃을 정해놓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원칙대로 하면 조선일보, TV조선, 그러니까 조선 미디어 그룹은 사실 언론 사업자가 아니에요. 거의 이미. 네, 언론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고 그냥 원칙대로만 우리가 조치를 한다 그래도 이미 포털이나 또는 그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이미 떨어졌어야 한다는 게 다 증명됐죠. 지금도 포털에서 벌점 누적돼 있고 작년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이미 잘렸어야 되는 점수가 나왔고.
근데 그렇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뉴스토마토는요, 그냥 그 AD 협찬 광고성 기사 내보냈다는 것만으로 포털에서 퇴출됐거든요. 아, 그거 하나만으로? 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 분사 이거는 다 제끼고요. 광고만 보더라도 진짜 제가 아까 건수로에도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32건 뭐 벌점 득점. 그런데 이게 보도의 내용도 너무나 심각한 게요. 그냥 아주 사교육 업체 있잖아요. 프리미엄 SAT, ACT 학원. 학원? 예, 그다음에 미국의 여름 캠프. 뭐 특강이 있다, 추천 할인 이벤트가 있다. 이건 광고잖아. 근데 이게 그냥 기사로 네이버에 송출된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로. 기사형 광고로 쓰니까. 네네. 그리고 부동산 제목이 이거예요. 부동산 백자 정보 서신 아이파크 2편한 세상 890가구 공급. 이 기사 내용이 완전 그냥 광고 그 자체예요. 뭐 조합원을 모집했다. 뭐 굉장히 좋은 생활권이다. 이런 게 그냥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관광 여행 아주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거예요. 제목이 신혼부부 위한 캐렌시아 아이템으로 인기라고 하면서 어떤 그 업체를 광고를 해줘요. 여행사 이름 다 나오는 그런 보도죠. 예. 이래가지고 미친 거지. 이게 뭐야? 이런 거를 그대로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니네 우리는 이렇게 해도 너네 우리 못 잘라 뭐 이런 그냥 8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거를 다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라야죠. 할지 안 할지. 네. 일단은 양적으로 봤을 때 이 건수로 일단 당연히 걸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이거는 참 정상 참작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봐야지 돼요. 이미 벌점은 다 공식적으로 매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TV조선 재승인 심사랑 똑같아요. 내일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 한대. 당연히 안 하죠. 안 자를 거라고 안 자를 예상합니다. 겁니다. 아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어떡하지? 왜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구성하라. 해체해야 돼요, 진짜. 네, 정말 완전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왜 같습니다. 안 자를 거라고 보십니까? 조선일보 자를 수도 있을라나? 그러면 돈 안 주려고? 저는 일단 안 자릅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신문 사업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네. 사업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일보 안 자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자를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뭐 굳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색채 왜냐면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보수적인 색채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안 하겠죠. 네이버는 그 중립적인 척하면서 가만히 있겠죠.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미 넘어간다? 벌써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봐주는 걸로. 하하,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활동가 오초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이봉우 활동가의 종편 풀기. 아무도 안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러냐? 몰랐네. 네. 사실 제가 오늘 시즌2 우리 시작하고 300회 이후에 첫 출연인데. 네네. 그 거만해가지고 질문지도 안 뽑아줬어. 내가 질문지 뽑아달라고 그 얘기했구만. 응? 네, 다른 활동가들은 다 뽑아주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이건 거만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조금. 네, 거의 뭐 뉴스 평가위원회를 무시하는 조선일보 같네요. 그러네요. 내가 조선일보를 욕할 때가 아니네. 네, 조선일보 화이팅! 네, 조선일보 부디 포털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아서 적절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뭐 들고 들어오셨냐고요? 저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결과, 시방위. 7차 안건 결과, 뭐 새로 상정된 8차 안건 들고 왔습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겠군요. 어제 저기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네. 가셨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봉우 씨가 오늘 시방위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스베이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3주씩이나 이렇게 당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900 몇 명 이렇게 줄어들었다. 책임져라. 막 이렇게. 앞으로 아프지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주 안건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안건을 그 영상을 그냥 가지고 갔거든요. 암살. 네, 그 김미선 거의 뭐 앵커의. 김정은 암살을 거의 기도하는. 예. 그런데 김어준 씨는 정말 그것을 좋아하더군요. 진짜. 딱 김어준 씨가 좋아할 만한. 네. 예.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이제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비스트에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 그래도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닫았을 때 터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 네. 어떤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소독해서 놓은 것도 다시 안 쓰고 김여정이 갖다 놓은 걸 썼어요. 그거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저도 참 충격적인데 자기 경호원입니다. 트럼프 네. 경호원도 아니고 싱가포르 측 인원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래서 선발해서 간 그 경호원이 깨끗이 소독해서 놓은 만년필을 안 줬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이 준 걸 가지고 사인했다는 거는 결국은 믿을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제 불안도 약간 체제에 대한 불안함도 약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다스베이다에 가지고 나간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그냥 뭐랄까 직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말들이. 그래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웃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네.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들이잖아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저기 케이블카가 가네요? 저기 안에 앉아서 김정은을 저격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아니 이런 뭐 동네 애들도 안 할 만한 그런 농담을 주고받은 농담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거 진지해요. TV조선 기자들은.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뭐 전부 다 사실은 뭐 2명 빼고 900가 거의 1000명 되는 분들 중에서 2분 빼고는 다 그 이상의 법정 제재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이제 조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항은 필요 없다. 조항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주인이야 보냐만 알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집요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심드렁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 거 강진 그 새로운 안건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다 근거가 없는 말이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어제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이봉 활동가가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썰을 언론에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선정적인 장사일 뿐이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좀 시시해 뭐 정치적인 그런 민감한 주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TV조선이나 그 MBN이나 이런 그 종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선정성, 그 편향성보다도 그 사람의 수준을 엄청 떨어뜨리는 이 선정성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저열하고 나쁜 그런 그 마음이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무조건 다 선하고 고귀하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품위가 있는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저열하고 뭐라 그럴까 좀 추접스러운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보여준다는 거예요. 종편에서. 네, 종편에서 그거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토론을 해버려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떨어뜨릴 수 있는 방송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왕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이 모든 국민들이 그걸 뭐라 그럴까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거든요 몸에. 그런데 지금 TV조선의 방송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안건을 저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우 씨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7차 결과와 8차 안건 설명. 네, 7차 안건 결과 김정은 암살 방송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7일 6월 13일 6.1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인 결정 2018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야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북미회담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 암살을 노래를 불렀던 TV조선인데 처형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791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고 한 명 권고 한 명 문제없음만 제외하고 전원이
그러니까 789명이 전원 법정 제재. 특히 그 중에 70%에 달하는 548명이 가장 강한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문제 없음 내신 분인데요.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네. 이 문제 없음 내신 분이 정말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방의 특징은 이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 없음을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우회적으로 방심위를 자꾸 이제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 없음을 내시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분 그런 있었잖아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 없음 내신 분도 TV조선의 암살 방송이 문제 없다고 한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정도 폐악은 애교 수준이다. 그게 뭐? TV 너무 웃기죠. 나는 소수 의견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미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죠. 이 정도 폐악은 애교니까. 그러면서 TV조선 스스로 희망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봐주자. 저렇게 희망을... 바라는데 좀 봐주자. 이런 거. 그렇구나. TV조선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자신의 이 한 표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약간 이거 뭐 판타지다. 그냥 저 정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좀 봐주자 뭐 이런. 네, 아무튼 재미있는 소수 의견이었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사실 적용 조항에서 기타 의견이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가장 많은 87.4%의 시민이 제14조 객관성을 택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발 보도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뻥 좀 치지 마라.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한 분이 기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해드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조항, 객관성 조항 이런 거 선택 안 하시고 본인이 2개 조항을 직접 적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 방송 중에 김미성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차인 비스트에 타보라 그랬는데 김정은이 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스트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거나 VX와 같은 맹독이 묻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민분이 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하시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신의 전용차를 이용해 암살하려 했다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조항을 걸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범으로. 그렇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두 번째 하나 더 적용하셨는데 제21조 인권보호 조항을 적용해서 약간 뜬금없죠. 인권보호? 네. 뭐죠? 그 이유가 뭐냐? TV조선이 김미성 기자에게 의도적으로 좀 바보 같고 비상식적이고 좌충우돌 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덧씌워서 시청률 장사에 이용해 먹고 있다. 이거는 TV조선이 김미전 기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김미성 기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TV조선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성 기자에 대한 인권 보호로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김미성 기자의 저런 어떤 태도와 주장들, 생각들이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평범하지 않다. 이거는 방송국이 저렇게 일부러 캐릭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저런 캐릭터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죠. 아니 근데 저는 김미성 기자 그 말씀은 정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겠는데 김미성 기자가 TV조선보다 한 수 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V조선이 오히려 자제시키는데 이 사람이 업돼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방송을 보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TV조선도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은 방송 중간중간에 주책을 떨잖아 사람이. 방송 중간중간에 다른 TV조선 기자들과 패널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김미성 기자가 뭔 말 하면. 약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진심으로 김미성 기자의 인권을 걱정했다기보다는 그만큼 김미성 기자의 생각들이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신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혹시 어제 김어준 다스베이다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그거 얘기했는데 귀퉁으로도 안 듣고 뭐 이렇게 하하하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의견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8차 한 건 우리가 이거를 이 강진 살인 사건 관련 보고서를 방송을 안 했어야지. 그래서 8차 한 건 상정해 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6월 25일 방송에서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 얘기 한 30분가량 해요. 강진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갖은 상상과 망상, 추정
이런 것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인과 범행 동기, 뭐 어떤 가해자의 범행 과정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전부 추정이에요, 실제로. 네. 그러게요. 경찰도 실제로 거의 다 추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시신 상태가 좋지 않고 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이고 좀 진상규명이 어려운 사건은 더더욱 건조하고 간단하게 정말로 개연성이 높고 경찰이 공인한 사실관계만 보도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추정을 보도가 반복해서 해버리면은 사건 자체가 이미 선정적으로 보도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됩니다. 인권 침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보도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된 사실관계만 딱딱. 예. 어떤 부분이 그리고 문제가 되고 중요한지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네. TV조선이 사실 저희가 안건은 하나만 올렸지만 진짜 모든 방송을 동원해가지고 6월 25일부터 한 7월 초까지 너무 많은 추정들을 반복적으로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는 정말 길게 나갔는데 네. 그중에 가장 심한 사례만 이번에 8차 안건으로 상정해 드린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사례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 강진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례 중심으로 하면은 한 8개 정도 진짜 셀 있었던 수도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네. 매일같이 똑같은 추정들, 네. 망상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예. 참.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 컷만 우리가 이제 방송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보여주면 짜증나서 심의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의할 때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몇 컷만 자른 것이 이제 주로 주된 내용인데 일단은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성을 위반한 그런 발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 발견된 시신에서 머리카락이 잘렸는지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잘못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잘린 게 진실은 잘린 거예요. 네, 7월 6일 날 경찰의 발표, 네. 6월 25일 방송인데 6월 네. 25일 날에도 이미 다른 매체에서는 수많은 보도가 잘렸다고. 가해자가 뭔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이미 보도가 다 됐어요. 6월 25일 날. 예. 그리고 7월 6일 날 중간 발표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전기 이발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라고 확인까지 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실은 24일 날 처음에 발견됐을 때요. 그때는 이제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잘렸는지 뭐 어쨌는지가 아니고 없다. 그런데 이제 25일 날은 거의 잘렸다라고 나왔는데 이 방송에서는 전지현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보도에는 저렇게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나오는데 저 현장에 갔던 분 말씀을 아침에 들어봤는데요. 예. 이게 가위로 자르듯이 자른 게 아니라 부패되면서 이게 시신이 부패되면서 이게 빠진 그런 네.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 거잖아요. 카더라죠. 보도도 나오지 않은 얘기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부패돼서 빠진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께서. 네, 예. 그런데 이것까지만 해도 오히려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이호선 씨라고 해서 순천향대 교수인가요? 숭실사이버대 교수입니다.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냐면은요. 저는 여기서는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지금 16살이고요. 예. 이 아이가 알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알몸으로 거기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부패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이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훼손 상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딱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 와, 저는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니 그럼 진짜. 이거는 들짐승 산짐승이 어떻게 했다는 머리카락 어떻게 했다는 소리로 딱 들리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그리고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발생을 한 겁니다라고 사실은 단정적으로 단언한 표현을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잘렸다, 이거를 부패했다, 부패해서 빠졌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부패 상태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들짐승, 산짐승으로 인해서 훼손됐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피해자 가족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 이호선 씨는 특히 본인도 이 말을 해요. 지금 가족들이 심정이 어떨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시신에 대해서 객관성을 위반한 말들을 마구잡이로 해 나갔다라는,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표현이다.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고서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안건 말고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뽑았지만은 알몸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여고생 알몸을 그냥 우리가 한번 세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담당자랑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포기했어요. 네네. 근데 이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전지현 변호사도 그리고 알몸 상태였던 거는 어떤 성범죄 와중에서 그렇게 알몸 상태로 됐을 그런 가능성. 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뭐 산증성, 들증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지어내네. 네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알몸 얘기를 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강일의 신통방통이니까 김강일이 앵커일 거 아니에요. 김강일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성폭행 했을까요? 이것에 집착을 해요. 근데 집착하는 질문이 하는 예를 들면요. 이 이제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잃은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이제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대답을 하시는 그 곽대경 동국대 교수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시 이호선 씨에게 아까 이 교수님은 어떤 또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그러니까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은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뭐 몇십만 원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남의 살인 사건을 가지고 하면서 왜 자기가 예를 드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근데 여기서 물어봤을 때 이호선 씨가 뭐라고 아까 곽대경 씨는 그래도 가능성 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호선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요새 이제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 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몸캠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모독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그런 식의 꼬임에 넘어가서 몸캠을 찍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야외에서. 이건 진짜 심각한 모독이에요. 예. 이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왜냐하면 알몸으로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인 다음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성폭행 가능성이라는 요 정도의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캠 원조 교제. 네. 이런 얘기를 이 아저씨랑 원조 교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가는 거는 이 엄마가 들으면 이 여자는 진짜 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수준에. 아니 방송을 보고 있는 저도. 자식이 지금 진짜 이런 상태로 발견됐어요. 진짜 못 살잖아. 정말 어떻게 해. 너무 힘든데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제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올린 것은 이렇게 4개인데 사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강일의 신통 방통으로만 그날 하루치로만 그냥 모으고 그중에서 이런 정도로만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 방송은 남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장사로 팔아먹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시청률 장사에 남의 살인 사건을 이용해 먹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물론 이게 다 문제예요. 이거 진짜 프로그램 거의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방송은. 근데 이 하루에만 거의 30분을 이걸 다루거든요. 이 강진 살인 사건을 하루에 30분씩이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니 별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분하게 밝혀진 다음에 무슨 부검 결과나 이런 게 사실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게 부패 상태 너무 심하니 이 여학생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니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하면 돼요. 근데 25일 날 사실은 아직 그 학생인지도 확인이 안 됐을 때부터도 계속 거의 모든 방송이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어쩌고 막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이걸 하루에 30분씩이나 이걸 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의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선정적인 방송을 선정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TV조선 구조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심지어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줄인 거예요 지금이. 하루에 4개가 하루에 3개 한 4개 주말까지 다 하면 이제 총 4개인데 편성표상에 줄였는데도 이 정도예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적용 조항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심의하시기 편하게. 네, 일단 제14조 객관성, 아까 머리카락 그리고 시신 상태, 뭐 원조 교재 이거 전부 객관성 이거 진짜 중징계 나와야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전부 뻥입니다. 이거 객관성 조항 일단 적용되고요. 네. 제23조 범죄 사건의 보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피고인, 피의자, 범죄 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 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TV조선 엄청나게 과장했죠. 제27조 품위유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성행위, 외설적 내용들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3개 조항. 가해자의 감정이입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화가 나네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봉우 씨랑 이거 피해 조항을 하다가 방송심의 규정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없어요. 재난 보도에서만 있어요. 재난 보도의 피해자들 있잖아요. 뭐 세월호 피해자 이런 분들의 인권 침해는 조항에 있는데요.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이 마구잡이로 난도질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사고를 당해서요. 지금 그 돌아가시거나 큰 상처를 받고 그 뭐 성폭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호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치 공인인 것처럼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심의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재난에만 이렇게 피해자 보호가 있고 범죄 사건에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범죄 사건 보도에서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댓글 좀 봅시다. 네. 일단 그 우리 시즌 2로 바뀌면서 바꾼 우리 사진 있잖아요. 그 팟빵에 올리는 사진. 사진이 참 좋네요. 좋아요? 예. 독재 시대 1인 독재 시대를 사람 지금 여러 명 나오는 것보다 한 명 딱 나오는 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좋아요. 가독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뭔지 확 알겠는. 미령곰탱님이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방심이가 사랑하는 TV조선 탐사보도 7을 제외하고는 법정 싸움까지 갈 것 같다고.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은 매니아층들이 있는 만큼 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고. 네. YTN과 연합뉴스 TV 정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연합뉴스 TV는요, 연합뉴스의 조성부 사장이 같이 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 TV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굉장히 잡고 제대로 그 어떤 적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의지도 굉장히 강하세요, 조성부 사장이. 네. 그리고 YTN은 아직 이제 공모 그것만 이제 나온 거죠. 사장 선임도 아직 안 됐습니다. YTN은 조금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사실은 우리 노종면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노종면 기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서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뭔가 조용히 하자, 그 괜히 구설수 만들지 말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모든 언론사로부터 외부 인터뷰를 지금 안 하고 한마디로 계속 자중자애하면서 좋은 사장이 선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재판 관련해서는 재판장의 말장난으로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커피도 아니고 참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죠. 저도 어제 보고서를 논평을 좀 수정하느라고 저희 그 녹음한 것을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봤는데 다시 제가 들으면서 방송을 했는데도 그 변호사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의 판단은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방이하고 왔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는데 이미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방송을 보고는 토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그 안건 말씀하시는 진짜 이거 거예요. 담당자는요. 이게 우리 이 종편 봐주시는 담당자가 계신데 그분은 이 강진 보고서 1년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민원연에서 일해주신 지. 이번 보고서가 가장 힘들었대요. 보는 내내 너무 진짜 분노가 치밀고 진짜 말 그대로 토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런 이 분노를 모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심의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이것은 그 TV조선 카운팅에 만약에 객관성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계속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들도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것은 꼭 좀 징계를 받아서 이런 식의 시청률 장사 그 선정적인 방송이 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인 실스님께서 네. 저는 그동안 방송을 들으면서 이봉호 활동가님의 쩝쩝 소리나 엄재희 활동가님의 이제라는 말을 거슬리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 다시 천재 이PD님의 실력에 감탄과 수고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역시 편집의 귀재죠. 네. 뭐 편집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콱 콕을 먹어버리거나 말하면서 좀 이렇게 쩝을 해버리면은 편집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봉호 활동가님의 쩝은 사랑니 발치 이후에 생겨난 버릇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댓글 읽으면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아 진짜요? 원래 제가 그 전엔 코를 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랑니 이빨 빼고 코를 안 먹는 대신 이게 뭔가 옆에가 제 비어 있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좀 채워보려고 쩝쩝거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쩝쩝. 너무 웃겨. 여기 처장님이 기다려 하시니 더 이상 떼쓰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활동가 특히 배나은 저 유민지 부장을 기다린다는 소리죠. 네. 자, 보수경제 전문 가정 프로님께서는 아직 방송이 익숙치 않은 패널들이라 발언 중 막아뜨는 경향이 많네요. 편집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셨는데 예, 편집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서요. 네. 막아뜨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완전 앞에랑 뒤에랑 완전 다른 댓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괜찮다 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과 네. 냉정하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네요. 네.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뵈러 다스베이다 보러 갔네요. 방송 끝나시고 나오시는 처장님과 같이 사진 찍어달라는 시민의 부탁으로 사진 찰칵. 처장님의 인기를 실감했네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제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방송을 9시 넘어서 이제 거의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 계셔서 여긴 또 왜 왔어요? 그랬더니 저 보러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솔직히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면 못 쉴 텐데.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일부러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네.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금일봉이라도 드려야 돼요. 진짜. 네. 그리고 어제 저희에게 커피를 바리스타 커피라는 것을 50개나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마침 제가 어제 손에 막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커피 고마워요. 그렇게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을 좀 많이 낼 필요가 있는데 네. 앞으로 좀 노력해보도록 냅니다. 하겠습니다. 유민지 예. 팀장님께서 집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티에노님 해주세요. 네. 이제 이 말버릇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쩐지 좀 늦게 올라왔다고 편집하느라.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일단 보고할 때 질문 받으면 사실 변명. 저는 뭐 그러신다고. 예. 프로 방송인이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부녀 회장님처럼 위장의 소리를 빼곤 NG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예. 이것은 알 수 없는 건데 이정일 PD만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만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내일은 봉봉이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하니 금요일을 손꼽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우리 봉봉을 개 무시하신다라는 봉봉을 기대하지 않는다. 봉봉이 싫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메멘토 모리님, 네. MSG 없어도 재밌어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쭉 듣고 싶다는 염치 없는 부탁드려 봅니다. 300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뭐 감사합니다. 한 10명만 들어주셔도 뭐. 네. 예. 아니에요. 그러면 전 안 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하지만 10명 들을 거면은 그런가요? 인건비가 너무 안 돼서요. 제가 제 농담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구독자가 꽤 됩니다. 걱정하지 그렇죠. 마시고 네. 우리 구독자 5,300명인가요 지금? 예. 아니요, 네. 2,693명.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배나은 활동가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외국에 오래 있다가 돌아온 언니 같다는 김세호
정책팀장님 들어오십니다. 두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예언하고요. 그러나 네. 조금 있다가 둘이 또 흥분해가지고 엄청 깔깔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